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었다고 하면 의뢰 그 사람은 실패했겠거니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무리 실패하고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아도 시련을 겪어도 모두 도전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든 인생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결과를 내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갔다는 뜻 아닌가? 그래서 나는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야말로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 역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배가 자초하듯 무언가에 막혔다. 현역 선수 시절에는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했고 팔을 혹사한 탓에 그나마 주목받았던 전성기조차 짧았다. 프로 감독이 되어서도 번번이 한국 시리즈 코앞에서 좌절했다. 첫 우승을 한 것은 무려 프로 감독이 된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끈질기게 시도하고 또 도전했다. 아마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1962년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가운데에 서본 적이 없다. 나 아니면 살려줄 리가 없다는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내 인생이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감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의식이 오로지 살아남는 것 하나에 몰려 있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생각을 거듭하니 어떤 위기에 몰려도 마침내 아이디어는 나왔다. 아무리 험준한 산이라도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길은 있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길이 있다는 뜻 아닌가? 단지 큰 산은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자기의 몫이다. 최강야구에 이홍구라는 포수가 있다. 1990년생으로 아직 30대 중반도 되지 않은 선수인데 프로팀에서 방출을 당했다. 최강야구 시즌 1이 끝날 때쯤 고민이 있다기에 무엇이냐고 했더니 입스 때문에 포수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몇 번 실책을 하고 나니 주위에서 자꾸 안 된다고들 하고 자기도 그 의식에 어느새 얽매여 있었다. 온통 안 된다는 쪽에 의식이 몰려 있으니 플레이가 잘 될 리가 없다. 공을 던지기도 전부터 폭투를 할지도 모른다고 지레 겁을 먹으니 결국 공은 멀리 날아가거나 땅으로 꽂혀버리기 일쑤였다. 몸이 굳어버린 것이다. 어느 날 연습하다가 이홍구에게 직접 물었다. 포수는 지금 대한민국 야구계에서 제일 부족한 포지션이야. 수 자체도 적고 잘하는 포수도 손에 꼽아. 그거 알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왜 생각을 안 해? 다시 프로에 갈 생각은 안 해봤어? 생각도 못 해봤다고 했다. 나는 그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싶었다. 최강야구 시즌2를 시작하기 전 입스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이홍구에게 그 말만 했다. 의식을 바꿔라. 안 된다는 의식을 버려라. 공이 빠지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말아라. 결과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벽에 부딪히면 부딪히자마자 안 되겠다. 지레 겁을 먹어버린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도 머뭇거리며 스스로에게 제동을 건다. 과연 될까?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부터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을 의식해버리는 순간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음속에서 실패한 것이다. 나도 그랬다. 저 선수를 올렸다가 안타를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결과를 의식하면
결국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쳤고 나중에 후회하곤 했다. 물론 떠올린 아이디어가 막상 틀린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단 말인가. 틀리면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 문제를 해결하면 길이 열리니까.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고민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서 또 시도하는 것. 그것이 시행착오다. 시행착오는 고민과 아이디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즉, 시행착오 뒤에는 수없이 거듭하고 반복한 고민, 생각, 도전이 있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야말로 베스트인 인생 아니겠는가? 배고프다고 그냥 드러누워 있기만 하면 마냥 배고플 뿐이다. 영원히 환자다.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야 한다. 어느 문제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밥도 먹히지 않는다. 물 마시는 것조차 잊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정말 그렇다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내 야구 인생이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성공할까? 실패하면 어쩌나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이기게 되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처음으로 투수로서 경기에 선 날이었다. 첫 두 타자에게는 연속으로 삼진을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온 세 타자에게는 내리 볼넷을 내줬다. 결국 얼마 던지지도 못한 채 강판되었다.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생각에 아주 아쉽기만 한 등판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타자로서였다. 첫 타석에 중견수 앞에서 바운드되는 안타를 쳤다. 누가 봐도 안타, 됐다 하고 신나서 1루까지 달려갔다. 그런데 죽어라 뛰어서 1루에 도착하니 심판이 아웃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관중석에서도 상대편 덕아웃에서도 폭소가 터졌다. 심지어 우리 팀 동료들도 실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니 내가 친 공을 중견수가 잡아 송구해 1루수가 잡을 때까지 내가 1루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다. 공을 아주 멀리 보낸 건 아니었지만 평범한 주력이라면 1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안타였다. 그러니 사실 1루까지 못 간 나도 미친 것이고 그렇게나 빨리 송구를 한 중견수도 미친 것이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어깨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었나 보다. 사실 나는 소질이 없는 선수였다.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 포지션은 우익수였는데 당시만 해도 좌타자보다 우타자가 많아서 우익수 쪽으로는 공이 잘 안 간다며 수비를 못하는 선수에겐 우익수를 맡기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타수는 9번.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때 내 실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주력도 나빴다. 100m를 고작 17초에 뛰었는데 야구 선수로서는 속된 말로 모가지인 수준이다. 그때야 워낙 선수가 부족하니 기용을 해줬지. 지금의 야구단이라면 팀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중견수 앞 땅볼 아웃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그날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고민 끝에 떠올린 방법은 육상부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찾아가 어떻게 해야 빨라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감독은 내리막길을 뛰는 훈련을 해보라고 권했다. 내리막길을 달리면 평지와 달리 가속이 붙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체에 힘을 줘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하체가 튼튼해지고 달리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그날부터 매일 1시간도 넘게 내리막길을 달렸다. 돈 한 푼도 안 드는 훈련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의뢰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빨라졌느냐? 고 묻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얼마나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식을 집중했느냐이다.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는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골똘히 고민해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내고 긍정으로 바꿔가는 게 베스트다.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가진 게 부족해서 그렇다며 없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약하다. 나는 한국 실업팀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새 옷을 사서 입어봤다. 그 전까지는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기만 했다. 형수가 만들어주는 내 도시락 반찬은 오직 간장뿐이어서 반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놀려대는 통에 그게 싫어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아주 가끔 우메보시라도 올려주는 게 가장 호사스러운 도시락이었다. 그만큼 우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다. 그럼에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어머니는 왜 돈이 없느냐고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남들의 상황이 딱히 부럽지도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인생을 살려 했지.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리저리 살피지 않았다. 워낙 가난하니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자전거에 우유 300에서 400병을 싣고 배달할 때도 목적지까지 오늘은 어제보다 5초만 더 빨리 가보자 하며 내 나름의 즐거움을 찾았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걸 스스로 타개할 아이디어를 찾는 게 나의 삶이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투수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랬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집에 글러브나 야구공 같은 진짜 야구 용품이 있을 리 없었지만 투수로 시합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을 뿐 부족한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았다. 어떻게 연습할까 생각하다 찾은 방법은 집 앞에 흐르는 가스라 강에 가서 돌멩이를 수도 없이 던지는 것이었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 투수들의 사진을 보고 잘하는 투수들의 투구 폼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보고 하루에 돌멩이를 200개씩 던졌다. 가졌냐 못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않았다. 무조건 되게 한다는 방향만 생각했다. 나는 그러한 내 기질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슬프든 가난하든 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슬프다면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가난하면 가난함을 도리어 날 성장시킬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은 비관적이지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는 내 성격 중 이런 점을 가장 좋아한다.